네, 화려한 이슈 배틀이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요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신나 있네요. 오늘도 문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아침 인투 자우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자, 시장은 그렇게 신나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고요. 음. 코스피 0.8%대, 코스닥 0.9%대 하락입니다. 사실 네. 나흘 연속 좀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때 2,500선을 좀 회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 시장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네. 계속 좀 아쉬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제일 보면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죠. 뭔가는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네. 이게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세게 맞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살짝 그냥 조정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거 아닌가? 네. 시장은 왜 반응하지 못하지? 라는 걱정감도 함께 드는 날인데 그래도 간밤에 네. 미국 시장이 또 잘 갔어요. 음. 물론 다우와 나스닥이 좀 괴리가 있긴 했지만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찍고 그 안에서도 기술도 잘 가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았고. 하나만 더 근데, 저기 선혜 씨한테 질문하고 가도 돼요? 아니요.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 어떻게? 모르겠어요. 와 비트코인 그러니까. 역사 맨날 역사상 최대 이런 얘기하고 브로드컴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11% 네. 오르면서 약간 엔비디아 덤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덤벼? 오늘은요? 진짜 덤비는 네. 날로 화려한 네. 이슈 배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려한 이슈 배틀 사실 요즘에 너무 큰 이슈들이 있어서 잠깐 저희가 쉬어오긴 맞아요. 했는데 오늘 제대로 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코너 소개를 드리자면 N2의 PB 두 분씩 모셔가지고 다른 의견으로 시장을 보는 말 그대로 말싸움 시켜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 배틀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이 네. 응원도 해주시고 나와 같다라고 하면은 응원의 댓글 난 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승자를 가리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장 분석에 관상까지 볼 줄 아는 그 남자 임성민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어떤 거? 예, 굉장히 뭐 관상도 사주였습니다. 사주도 네. 좋습니다. 이 얘기 우리끼리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할 줄 몰랐어. 나중에 좀 네. 받아달라고. 나중에 그 네.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 생년월일을 말씀주시면 제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좋습니다. 진짜로요? 네. 어머나. 증권계 똑순이. 이분 오늘 팩트 폭격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소정 차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 센터 신소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똑순이. 네, 어울리네. 두 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분 준비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의 공통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맞습니다. 5분 이내의 답변을 꼭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5분 발언 이후에 서로 상호 질문은 날카롭게 자유롭게. 계속 네. 자유롭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이슈 배틀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제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 저도 보고 이거 어떻게 말씀들을 하실까 네. 좀 궁금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주제. 네. 탄핵안 가결 후 주목해야 할 업종은입니다. 야. 사실 주목해야 할 업종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뭐 요즘 시장에서는 뭘 좀 봐야 돼요? 어떤 섹터를 봐야 돼요?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늘 그렇죠.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 앞에 이제 탄핵안 가결 후가 붙기 때문에 네. 이 탄핵안 가결이란 정치적 상황과 우리 시장의 업종을 어떻게 연관을 두 분이 지어주실까 너무나 저는 사실 지금 궁금했습니다. 기간으로도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거지 네. 아직 탄핵 심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떤 업종을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섹터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먼저 어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그 K-뷰티 화장품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주를 선택을 해주셨고 어떻게 팀장님 먼저 또 공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디가 화장품 좋습니까? 대 저는 전선 업종입니다. 전선. 오. 화장품 대 전선, 전선 대 화장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만 보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던 그 업종이 나왔나요? 음. 전선 아니면 화장품 나왔나요? 나왔어요? 저요? 재민 씨는? 저는 어차피 이 자리 구도 자체가 음. 약간은 음. 우리 신소정 차장님께 마음이 가 있다. 색깔도 라고 오늘 그렇습니다. 짜지도 않았는데 네. 상의도 안 했는데 오늘 그레이로 화장품 두 분이- 요즘에 그러니까.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네. 중국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음. 좋습니다. 화장품 또 응원을 하면서 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선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발언 시간 5분씩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임성민 팀장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제가 오늘 왜? 전선 업종은 피눈물을 전선이라고. 흘리면서 좀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오늘 방송 있기 직접 5분 전에 제가 매도를 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탄핵이란 뭐 국면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크로부터 보면서 좀 접근을 하면 저희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환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내수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에 따른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그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외 상황을 딱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환율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수출주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수출 업종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다, 내수가 아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는 업종, 수주를 많이 쌓아두고 그 수주를 이제 계속 이렇게 매출로 이렇게 발생시키는 업종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이 세 가지를 모두 봤을 때 현재 이제 전선 업종을 골랐는데. 올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전력기기 업종이 굉장히 그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했는데 제가 이제 전선업 쪽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우리 전력망을 구축할 때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발전소를 다 짓는다, 혹은 있는 발전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력기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뭐 차단기, 변압기, 변전소, 배전반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뭐게요? 뭐예요? 전선입니다. 그 다음이 네. 전선으로. 그래서 일반적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그 전력기기가 들어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로 전선이 집중 투입이 됩니다. 전력기기가 올 상반기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은 시차 1년 정도 시차를 감안할 때 전선주를 보는 게 맞고요. 전선주가 지금 대외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 때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주 업종이기 때문에 네. 몇 년간의 수주를 계속 깔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덜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전선 업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이제 네. 팔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왜 좋다고 말하면서 팔지 뭐 이런 거는 너는 그게 빠져나가고 아니죠.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이런 그런 게 아니죠. 실은 오늘 방송만 아니면 안 팔았을 텐데 제가 지금 혹시라도 이따가 이제 전선 업종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뭐가 좋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업종을 제가 보유한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끗이 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맞을 것 같아서 저기 예. 피눈물을 피눈물을 아까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짚은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 제이돌돌님 네. 팔고 우리 들어와라가 아니라 정말 공정한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방송을 진행하기 네, 위해서 네, 정말 방금 전에 혼자 막 뭘 하고 계시더라고. 매도를 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었고요. 사실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더 쓰셔도 되는데. 자신감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5분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차장님 준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 제가 화장품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많이 여러 가지 종류 다 많이 써봤는데 지금 화장품 업종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그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장품의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를 좀 짚어봐야 돼서 그 부분에 좀 공부를 좀
해서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위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왜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K-뷰티의 이제 강점을 한번 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장품 수출국 몇 위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몰라요. 아실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으면 나왔어요? 좋겠는데 나왔나요? 2위입니다. 전 세계 2위? 2위입니다. 수출. 네. 수출 순위가요? 네, 수출 순위가 2위예요. 네. 1위가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표를 네.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가는 내려와 있지만 계속 수출을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왼쪽에 표를 보시면, 네.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환율도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 1위는 프랑스였습니다. 궁금해 하셨지만, 네, 프랑스였고, 2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3위가 미국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잘 들여다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제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이제 프랑스는 약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도 완만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성장 추세가 갑자기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앵커님 제가 여쭤보는데 네, 네. 저요. 매일 쓰시는 화장품 있으시죠? 있죠. 네, 만약에 그게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다른 걸로 대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사람 뭐, 심리라는 게 있기 뭐 때문에. 한 10%, 15%? 그 정도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바꾸면 네. 피부가 갑자기 그렇죠. 조금 문제가 생길 내가 수도 좋아하는 있고 화장품이 하니까. 있구나. 네. 어. 그리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사보다 보면 그게 더 비싸요. 결국은 내가 쓰던 거를 그렇죠. 사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한국이 계속 수출을 잘하고 있다. 그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쓰던 걸 바꾸게 된다. 그러면 바꿀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짚어보면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앵커님 혹시 프랑스 화장품 어떤 거 써보셨어요? 뭐 브랜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써봤다기보다는 사실 네. 이 패션 브랜드가 네네네. 화장품 쪽에도 다 이제 그래요? 사업을 그렇죠. 네.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디올도 그렇죠. 생각이 나고, 네. 뭐 지방시 등등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화장품들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 많이 이제 써봤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의 화장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의 기준 테스트를 다 넘어갔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네. 화장품이 아주 잘 팔리고 있는데 다음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장표를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내에서 그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는 점유율이 지금 전 세계 1위인 프랑스를 저희 한국이 이겼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에서 저희가 이겼다는 거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프랑스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이겼다. 이거는 이건 이겼다는 건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아니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네. 오른쪽에 가장 진한 파란색이 이제 한국이고 네. 그 위에 옅은 블루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이제 미국에서 동등하게 수입을 했었고, 네, 2024년부터 한국이 프랑스를 미국에서 야, 이기게 된 거죠. 대단하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네. 네. 계속 좀 그러면 해주세요. 네. 여기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럼 한국의 화장품이 얼마나 침투를 했나 그쵸.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1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포인트는 지금 미국 시장에 저희가 한 3% 정도 침투를 했는데 기존에 2014년부터 16년에 이게 저희가 중국에서 K-뷰티가 또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침투율이 한 9%까지 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3%고 중국보다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인데 앞으로 더 그럼 침투율이 가속도가 붙어서 증가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장품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 딱 맞춰서 깔끔하네. 네. 깔끔하게. 차장님 혹시 이건 네. 다른 질문인데 코덕이세요? 코덕입니다. 코덕이 뭐야? 코덕? 네. 모르죠. 덕후.
코스메틱. 네. 그걸 코덕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나요? 네, 오. 덕후입니다. 아니, 왜냐면 네. 좋아한다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로션인지 바디로션인지 모르게 얼굴 바르고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남자들도 요즘에는 꾸미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셔가지고 관심은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돌돌님은 화장품도 관세에 영향받지 않나요? 이런 뭐 또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도 네. 다 좋습니다. 의견 말해주시고요. 우리 자, 두 서로에게 패널분들 이제 상호 의견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서로가 서로의 섹터를 바라봤을 때 나는 전선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의견이 같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르시다면 그 상대방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질문도 좋고요. 살짝 네. 말씀을 해준다면 좋을 먼저 것 같습니다. 해주실까요, 팀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종을 얘기할 때 보면 대장주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네. 예, 두 개 있는데 대장주들은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 K-뷰티에서 우리 인디 브랜드 아니면 특정 이제 연령대와 그 세대를 어떤 그 타겟하는 브랜드 정도는 잘 나갈 수 있어도 혹시 이렇게 업종 전반에 그 훈풍이 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잘 나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대장주는 좀 주춤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삼성전자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그 반도체 그 밸류 체인들이 더 세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네. 네, 대장주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데 또 꾸준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비율, 수출 비율이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 중국을 이기는 다른 미국 포함한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게 그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 요거입니다. 그 왼쪽의 차트를 보면 2020년부터 그 중국과 홍콩 쪽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일본과 동남아, 유럽, 기타 나라는 이 수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K-뷰티들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요 아래쪽 그 진한 녹색 요게 중국, 홍콩, 미국입니다. 요 세 개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이 해가 갈수록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K-뷰티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그 대장주가 중국 비중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 극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온 김에 이제 질문으로 나왔던 관세 부분 이것도 사실은 화장품주에 있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좀 걸림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 나올 그럴 만한 수 부분이거든요. 있겠네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님께서 네, 짚어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네. 또 준비를 하고 뒤에 계세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역시 이런 똑순이. 사장님 그러면은 전선에 사장님이 대해서. 봤을 때 네. 전선 네. 뭐 리스크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전선 꼭 우리나라 전선이어야 되나요? 네. 이게 전선 국내 시장만 이 전선업 거냐? 네. 이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전선들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네. 예, 이제 고무랑 패킹이 되어 있고 안에 뭐 그 구두가 안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은 그 전선마다 그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압 때 허용할 수 있는 그 전압 케이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전선에 대한 가장 큰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영 기업들입니다. 네. 우리 같은 국영 기업이라 경우에는 하면? 한전, 한전. 예, 아. 한전이고 대부분의 그 전력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전선업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도 어찌 보면 상당히 항상 나오는 이슈가 담합 이슈가 항상 나오거든요. 담합. 이게 담합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담합이 아니라 실은 그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사용했던 그 전선에 대해서 웬만해서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전력을 깔고 10년 동안 야 운영 잘했으니까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될 논리도 없고 예,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전선 제품을 계속 쓰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전력망에 대한 구축을 할 때 전선 업체들도 같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즈나 해당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춘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상당히 이제 뭐 프리지미안이나 뭐 넥상스 이런 업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들도 본인들의 섹터나 본인들의 이제 지역에서 독점을 가져가는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선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을 상당히 점유한 상태에서 수출하고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선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 시장에서 뺏고 뺏는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선을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바꿨는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뭐 누수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예,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쪽에서 맞는 그 설비와 맞느냐 이런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들, 변압기, 차단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선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압기나 차단기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이 전선에 제대로 예,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규격이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일안이 좀 있나요? 통일안이 그 상용 제품들은 좀 통일이 있는데 큰 제품들은 이제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예, 어느 정도 고압인지에 따라서 일반적 초고압 케이블 하면은 뭐 230kV, 400kV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 이제 발열과 이런 저항 그다음에 그 전기 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사히 통과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들 설비에 잘 맞았던 것들, 본인들의 전력 기기와 상충하지 않았던 것들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해당 이제 공기업이 우리 설비 더 늘리고 전력망을 확충할 때도 네. 해당 업체를 먼저 1번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합이라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좀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초의 전력망을 구축할 때 보면은 웬만해서는 국내 업체들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업체들끼리 뭐 우연치 않게라도 이렇게 가격이 맞을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네.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전선업체가 있었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그 기업들 거를 다 쓰고요. 그 해당 기업 전선 기업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해다 쓰겠죠. 그래서 최초에 진출한 업체들이 대부분의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 개척할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군요. 예,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거는 나동선 이런 게 얇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초고압으로 가던가 아니면 해적 케이블로 가면 네. 이게 달라집니다. 네. 실제로 국내 이제 1등 기업이죠.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해적 케이블을 구축할 때 한전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구축을 했는데 그때 상당한 영업 소위 말해서 학습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재무적으로 부담이 발생한 적도 네.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본인들만의 실적을 쌓아가고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 요런 이제 양상들이 네네. 펼쳐지는 게 전선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바꾼다, 교체한다 성격보다는 새로운 거를 만들 때 애초에 모든 걸 새로 만들 때는 입찰 받을 수는 있죠. 예, 이미 이제 경험 있는 네네. 친구들을 중심으로. 예. 초반에 안 쓴 2분까지 다 쓰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네. 예. 하나 더 충분히, 제가 저기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전선주, 화장품주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는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전선주부터 선희 씨 요즘에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강화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 이것까지 있고 메타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사 검색해 보면 네. 그 메타가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네. 그 기술주 메타 이게 맞는 건지 그거에 아니면 몇 네. 메타, 2메타, 그러니까 3메타예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럼 전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가
어제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메타와 전선을 같이 검색을 하니까 기사 제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커버그, 머스크와 공동 전선, 그 전선이 그 예, 전선이 예. 아니잖아요. 오픈 AI 영리화를 막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나왔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가 하겠다는 전선 같은 경우 광케이블입니다. 음. 통신용 광케이블이고요. 그래서 저희 전력선하고는 좀 무관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플랫폼이 워낙 크고, 본인들의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이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광케이블을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예, 나왔던 케이블이고요. 저희 이제 전력망하고 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이제 그 국내 중소형 전선주 중에 정치 테마주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상당히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그 종목이 지금 오늘도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이거 뭐 투자 불가 종목이다, 정치 테마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자신 있으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왜냐면- 정치가 좀 관련이 묻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아래로 워낙에 네.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런 것보다 어차피 투자라는 건 수익을 내기 네,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수익이 나면 네. 좋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맞아. 있지 않나요? 예,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주가랑 밸류 사이, 그러니까 주가랑 프라이스랑 밸류 사이에서 이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밸류라는 게 하루 이틀에 막 변할 게 아닌데 가격이 워낙 크게 변동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 부분이지 그거는 뭐 이렇게 이미 이제 수급만 본다는 거는 밸류를 네. 보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버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그 못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치 테마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그 얘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게 엮인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많아요. 알지도 네. 못하는데 뭐 동문이라고 뭐 그런 그러고.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건 또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정치 테마주의 내생적인 위험이죠. 진짜 관계가 있을까? 친구일까? 알까? 이런 거에서 보면은 서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정치의 계절에는 늘 있는 게 맞아요. 정치 맞습니다. 테마주니까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전선주에 대해서는 이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슈 종목을 얘기를 또 그러니까요. 하는 게 종목 이슈가 종목도 같이 얘기하는 네, 거죠.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전선주 하면은 솔직히 크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 3개 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장점이나 봐야 네.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LS 전선 같은 경우는 실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모 회사인 이제 LS를 좀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L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태생을 보면은 그 과거 이제 LG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했을 때 LS 전선이 모태 회사입니다. LS 전선을 바탕으로 이제 일렉트릭 그다음에 일단 지금은 나중에 이제 들어왔지만은 지금은 LS NMM이라고 해서 구리 네. 만드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그룹은 전반적으로 전선업에 대해서는 밸류 체인이 거의 다 이제 구축이 됐어요. 구리를 만들고 거기서 선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도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업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 계열사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실제로 LS가 3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원인이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3분기 때 환율이 한때 낮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제 해적 케이블 쪽 네, 그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수주 낭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도 이미 매출은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전선 쪽도 수주나 업황이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이제 중전기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하고 전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업종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일진전기가 홍성 지역에 이제 캐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 이제 더욱 더 이제 매출액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수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다 긍정적으로 업황도 좋지만은 대외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환율이나 그리고 금융 매크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눈물을 머금고 파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 있습니다. 말해도 없으니까 말해도 되나요?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네. 앞에 이니셜만 하나만. 네. 아이였습니다. 아이였다. 네. 일로 시작하는. 네. 그러면은 신소정 차장님께 다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월부터 중국 정부가 부양책 한다, 돈 푼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좀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도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기대감이었다가 좀 맞아요. 실망했다 이런 게 많았어서. 네. 이게 체감이 안 오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부양책만 믿고 화장품주를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는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화장품주 안에 눈여겨봐야 할 특별한 좀 이슈가 있다면 저희가 5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K뷰티에는 네.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함. 네, 특별함을 한번 찝어드릴게요. 지금 화장품주를 들어가자고 하는 거는 중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이제 수출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네, K뷰티의 강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K뷰티의 강점은 일단 시선을 끄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고기능성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ODM 업체를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중간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라네즈, 이니스프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세포라, 코스트코, 그다음에 얼타뷰티 이런 매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기사의 날짜는 12월 15일자 날짜입니다. 네, 기사입니다. 그 쇼핑몰을 가장 채우고 있는 한국 브랜드라고 계속 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인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존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 미국의 온라인 시장의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존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순위의 그림이에요. 네. 보면은 왼쪽은 아마존에서 첫 번째는 미국의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한국의 화장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호하는 화장품들은 이제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을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순위를 보시면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9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10위권 안에 9개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10위권 안에 9개요? 네네. 아마존 뷰티. 네. 그러니까 하나 빼고는 다 우리 거잖아요. 100위를 올리는데 100위 안에 그 보면 1위, 3위, 6위, 2위, 4위, 6위 이런 식으로 네 9개 브랜드가 올라가 있고 네 페이스 메이크업은 뭐 티르티르 뭐 그다음에 뭐 스킨케어는 뭐 코스알엑스, 라네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전 그림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림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신조어도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젤로 스킨이라는 이건 한국 화장품 바르면 젤리처럼 좀 단단해지는 게 된다 해서 이제 조선민요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 상품을 인디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했던 게 있고, 요거는 지금 아까 아마존에서 1위를 했던 티르티르 멀티 쿠션인데 얘는 색상이 45가지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흑인부터 황인, 백인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품들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코스알엑스 기초가 아주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화장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에센스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2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에 제가 깜짝 놀랐고, 크림도 2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해서 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알엑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회사의 실적이 그 매출 1천억 돌파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 갑자기 이제 가속도가 더 붙어서 매출이 4천억을 만드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회사를 아모레가 편입을 했습니다. 아모레가 이런 인디 브랜드를 편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효과를 보면은 이제 아모레는 코스알엑스를 인수하면서 실적을 방어하게 됐고 인디 브랜드의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다른 브랜드에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아모레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들을 보면 잘 아시는 게 라네즈, 이니스프리, 설화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스알엑스 인수 전후로 이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를 보면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그 북미에서 인수 후에 이런 노하우를 습득해서 네. 매출 성장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회사들이 인디 브랜드를 많이 이렇게 편입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요. 화장품 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장 회사들이 발전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을 같이 M&A 하면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전 세계에 좀 더 굳건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경알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중에 비상장이 많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화장품주 주목해야겠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장 중에 매력적인 걸 어떻게 좀 골라낼 수가 있을까요? 상장 중인 거에 매력적인 거.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출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중국 아까 비중이 높지 않은 걸 봐라. 표로 보여드렸는데 중국은 계속 수출이 줄어가고 있고 그거 사실 거의 바닥이라고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좀 경기가 좋아져서 화장품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1+1 금상첨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외하고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혹시 네. 기억나요? 예전에 이제 중국 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음. 화장품 엄청 사갈 때 있었어요. 청사가 네. 내 것까지 다 사갔어. 어머, 네.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음. 화장품의 업계 동향이 몇 년 사이 차장 진짜 많이 변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전에는 그분들은 이제 면세점 위주로 그렇죠. 많이 사갖고 가셨기 네. 때문에 그때는 이제 면세점 주가가 상당히 잘 갔고요. 현재는 이제 인디 브랜드 아까 인플루언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판매가 좀 주류로 이루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너무 온라인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장이 잘 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하게 되면 아까 그 세포라랑 월터뷰티 이런 데 매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수 있는 게 이제 커지는 거죠. 네. 저는 하나 또 궁금한 네. 게 예전에는 고가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한 맞아요. 글자로 된 브랜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후라든지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매번 바뀌는데 약간 고급화된 것들을 많이 네. 쓰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세대가 달라진 건가요? 고가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어떤 네. 게 네. 달라진 거죠? 그러면은? 저도 고가 상당히 많이 써봤는데 제가 화장품 덕후이지 보니까 않습니까? 다 써보셨어요. 네, 다 써봤어요. 새로 나오는 거 다 써봤어요. 이런 잡지책이 나오는 거, 네. 여러 해봤는데 지금 한국의 화장품이 가격을 제외하고서도 그 품질 면에서 그 프랑스 화장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네, 훨씬 더 뛰어난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럼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네. 제품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구나. 네, 맞습니다. 제품이 좋지 않으면 화장품을 바꿀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한 개씩 서로에게 또 질문하는 시간 갖고 우리 잠깐 광고 보고. 아유,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이 K-뷰티 하면은 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 좋죠. 네. 네. 혹시 K-뷰티. 종목이 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는가? 그러니까 K-뷰티가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나가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예. 네. 제가 지금 K-뷰티에 투자하는 ETF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이거 화장품, 그다음에 하나로 K뷰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성 종목들을 이제 쭉 보시면 네.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계의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타이거 화장품 쪽에서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를 좀 잘 나간 중소형주에서 잘 나가는 대장주들 위주로 편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로 K뷰티는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서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비중이 높은 거는 여기서 사실 보이지 LG생활건강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 북미나 다른 여타의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딱 하나 찝어라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지금 수출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럼 포인트는 그거네요. 중국에 사실 기대감이 예전보단 정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북미 쪽으로 높은 기업들 네. 근데 중국이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온다면 금상첨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럼 다 좋겠네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좀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 부분은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중국 경기는 네. 사실 지금 현재 화장품 주가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다 이렇게 거의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품에서 중국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포인트가 몇 년 전에 화장품 얘기했을 때랑 정말 많이 달라진 네,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관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화장품 업계가 얼마나 이 북미 쪽에 또 집중을 했다는 얘기겠어요. 차장님께서도 팀장님께 좋습니다. 전선 관련된 질문 하나 남겨주셔도 네, 던져주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화장품에 머리가 다 가 있어요. 전선으로 잠깐 옮겨주세요. 칙칙하잖아요. 네. 전선이 약간 칙칙하니까 네, 화장품은 좀 이제 밝은데. 밸류체인을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선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근데 저희 그 북미 쪽에 그 설비가 한 20%밖에 안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형주도 아직 계속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주라면 전력기기 쪽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도 앞으로 교체 수요나 그다음에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 와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이제 노후 전력망 네. 시설 교체하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전력기기 업종들이 부각을 받았던 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알려진 정보가 되었잖아요. 이제 전력기기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만큼 막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될 때죠. 숫자로 이제 증명을 모든 주식이 약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게 호재네라고 이제 반등을 한번 좀 세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부분인데 전력기기 업종은 뭐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꾸준히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력기기에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제는 전선도 봐야 될 때가 됐다. 팀장님 네. 그러면은 혹시 원자재 값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대략 지금 9,000불, 9,5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내수 부양을 한다거나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할 때 그때 좀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중국 쪽에서 부양을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뭐 구리 가격이 잠깐만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이제 평탄한 수준으로 왔는데 요거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 그동안의 구리 가격이 좀 수급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저희가 두 분의 호소 타임 갖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타임. 잠깐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임성민 팀장님은 전선주, 음. 신소정 차장님은 화장품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네.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경활님께서 중국 자체 화장품 브랜드 품질이 많이 올라왔고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자국 상품으로 그러니까 중국 매출을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음. 그래요. 중국이 정말 뭐 첨단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무섭죠. 많이 좀 올라와 네. 있는 상황들이 각종 업종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이 우리가 초반에 했던 주제로 돌아가서 네. 이 각각 지금의 정치 국면, 그렇죠.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왜 이걸 봐야 되는지가 사실 음. 처음에 주제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저는 네. 사실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했으면 엔터 아닌가? 요즘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상징이도 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는 관세도 없는데. 그러니까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흔히 우리가 안전지대라고도 얘기하고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부분들 아직 해결나지 않은 그렇죠.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 호소 어떤 음. 분부터 해주실까요? 저희 전선업에 대한 호소를 호소. 해요. 좋습니다. 전선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참 이게 저희 방송 할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 참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단순합니다.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석을 정말 잘 좋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나 저희 방송의 목적은 투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전선업 같은 경우에는 번다라는 단어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도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안은 최소한 탄핵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네. 지금의 환율이 유지되거나 거기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과거에 환율로 수주를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현할 때 상당한 이제 그 이익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오는 수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내 기본적으로 이제 전선업이 국내 포션도 있지만 수출도 많기 때문에 네. 수출 통해 가지고 수주 잔고를 계속 쌓아간다고 하면은 이 업종 같은 경우 내수 영향도 제한적으로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성장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타이밍은 결국은 예상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선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좀. 중기적으로. 네. 네. 장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중기가 어느 정도 중기로만 대략 저는 기준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볼만하다. 3에서 6개월. 네. 사실 이 탄핵 심판의 기간이 최장 180일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다른 사건을 보면은 3달 혹은 뭐 2달 정도. 네. 근데 저희 이번 사건도 2달에서 최대 4달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이라고 하면 그 정도. 그 정도, 예, 6개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이 분명히 이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그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가 좀 꺾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3에서 6개월 사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때 한번 이제 그 정도 때까지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의사결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선 마지막 고소는 네. 번다. 네. 번다였습니다. 네. 신소정 차장님 마지막 고소 화장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네,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괜찮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화장품 주가들이 그 우상향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나라가 사이클이 있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내려와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거든요.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관세 얘기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타의 나라와 동등하게 경쟁 구조로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주가로 세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관세 정책 언급 이후에도 북미 수출은 계속 변함없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네. 경쟁으로 봤을 맞아. 때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네.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이제 보복 관세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거꾸로 국내 ODM 업체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제 뭐 미국의 화장품이나 뭐 다른 나라의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이제 변경을 해야지 그 관세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수주를 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있죠. 근데 한국의 ODM 업체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ODM 업체가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제가 이제 관세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긍정적인 영향과 이제 우려되는 사항 봤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인 쪽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K-뷰티 제품이 상당히 저가예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프랑스 화장품 기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15,000원짜리 상품이 16,500원이 된다고 쓰던 걸 안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그 인디 브랜드 그 확장 속도가 지금 상당히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을 넘어서 뭐 프랑스, 캐나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 지금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쪽에서. 네.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매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면 확산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좀 더 안정화되는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 이게 화장품이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시작인데 주가가 다시 내려와 있다. 그러면 너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네. 그래서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네. 관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네네. 관세만큼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네. 가격에 반영을 해서 네네. 네, 전가를 해서 가격을 올린다. 네. 그럼 그 내부에서도 저가 매력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의 화장품만 네. 비교를 해보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아니면 유럽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아까 아마존의 예시를 드렸듯이 네. 일단은 한국의 화장품이 경쟁력 그 상품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관세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한국의 화장품만 조금 비싸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이게 중간에 트럼프의 관세로 영향을 세게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와. 받으니까 이게 약간 동반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차이가 좀 비교해보면. 안 나는데라고 또 생각이 들 뭐 수도 있을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뭐. 기업 얘기까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지금 요 K-뷰티 밸류 체인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궁금해하시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여드렸고 아까 ETF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네네. 업체를 좀 네. 가지고 와봤어요. 네. 바이오 FDNC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2022년 2월에 기술 특례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거는 다른 이제 화장품 원료들을 동물 세포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그 화장품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회사는 식물 세포에서 유래를 해서 그걸 이제 상업화 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2024년 6월에 그 천연 장미 향기 식물 세포 배양을 성공을 했는데 네. 화장품이나 에센스를 쓰다 보면 이런 장미 추출물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향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100% 수입을 해서 썼던 것들인데 아하. 이걸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고 이제 대량적으로 배양을 할 수 있는 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24년 7월 달에 또 발표한 거는 한국 콜마와 공동으로 그 장미 세포로부터 PDRN 생산 방법을 특허로 등록을 했다. 그럼 여기서 PDRN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네, PDRN이 어려워요. 뭐냐면 그 파마리서치에서 지금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리쥬란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그 주요 물질이 이제 연어나 송어의 그 정소에서 추출한 DNA로 만드는 혼합물인데 이게 이제 동물에서부터 추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식물세포로부터 추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설비 투자와 유지 비용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물이 조금 동물보다는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도 적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 비용도 적어지고요. 네, 그래서 식물로부터 이 동물에서부터 그 갖고 왔던 이 PDRN을 식물에서부터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이거를 또 그 한국 콜마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는 좀 네. 매력적인 포인트를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를 파마리서치는 이렇게 주사제로 이렇게 맞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리들 패치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걸 또 내년부터 상용화를 할 거라서 네.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알겠습니다. FDNC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오늘의 또 승자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길 난 화장품이다, 난 전선이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좀 댓글 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 남겨주시면 저희 PD님의 선택으로 오늘의 승자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마카이셨던 걸 수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근데 화장품에 관심을 그러니까요. 많이 갖긴 했었어요. 네. 지금 이게 상황 근데, 속에서 반대 의견인지 응원의 댓글인지 동의의 댓글인지는 저희가 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의 승자를 원샷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에 가장 주목해야 할 우리 업종에 대해서 오늘 물어봤는데요. 화장품이냐? 전선이냐? 전선이냐? 화장품이냐? 누굴까요? 공개해 주시죠. 오. 감사합니다. 화장품으로. 근데 지금 화장품으로 쫙 달리고 있어요. 막상마카 그리고 제임스 K님 화장품, 엔젤님 화장품, 청개구리 화장품 승입니다. 그렇지만 크로아상님은 또 전선이 또 나와 맞아요.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JY님도 뭐 막상마카, 이하늘님 전선 좀 갈리네요. 갈리지만 어쨌든 승자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화려한 이슈 배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자료도 철저하게 또 준비해 주시고 의견 촘촘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네. 다음에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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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0.6%대 나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오늘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네. 1,435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간절하고요. 정말 그건 뭐 어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외국인 수급이 아쉬운 요즘이고 환율 보면은 시장 흔들릴 때는 정세 흔들릴 때는 쭉 올라가더니 그러게요. 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네. 천천히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 환율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각각 2% 하락과 2% 상승 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해보고 사실 이번 주 FOMC라는 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관련된 얘기까지 이번 주 쭉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우리 수상한 해외 주식 해외 만나러 주식, 미국 떠나보도록 주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오세요. 저도 선에스주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편하게 오시고 서로 친구가 되는 시간 저희가 해외 주식 내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